이재용, 그는 과연 뇌물 공여자인가 아니면 정치적 희생양인가?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선임기자 오동희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19일 수감생활 도중 충수가 터져서 긴급 충수염 수술을 진행하다가 감염으로 인해서 대장의 일부까지 제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현 상황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이 부회장이 지금 수감된 이유는 박근혜 정부 당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 때문인데요. 사실 이 부회장이나 변호인 측은 그런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도 없고 부정한 뇌물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성마협회에 말을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그 지원한 게 뇌물이라 하더라도 절대 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를 피할 수 없는 기업인으로서 피해자라는 입장을 견지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부정한 청탁을 이제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고 뇌물을 대통령에게 직접 주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공동체라는 이유로 이제 뇌물을 인정을 해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고 그게 확정이 됐는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경영권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뭔가? 경영권은 대통령이 기업인한테 그냥 주려고 하면 그냥 줄 수 있는 그런 것인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기업인 3세나 4세로 경영권 승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적으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 다음에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그 다음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김남호 DB그룹 회장, 이런 사람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영권을 승계받은 총수들입니다. 이들 중에 그 누구도 사실은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경우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경영권은 그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기업가 가문이 많은 한국 기업의 특성상 후진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회의를 해서 다음 경영권 승계자로 누구를 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형태의 과정을 거치는 게 현재로서 한국의 기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LG그룹의 구본준 부회장이 물러나고 그 조카이자 장자인 구광모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했다든지 그런 과정이고, 그 과정을 동의를 못하는 가족이 나타나면 나는 거기에 동의 못하겠다 이런 형제나 아니면 남매가 나타나면 형제의 난이다 아니면 남매의 난이다 이래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지,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치 권력이 관여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마찬가지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같은 경우는 1996년도에 사실은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그걸 인수하면서 사실은 그게 완성이 됐던 거고, 그 발행할 당시에 저가로 발행했다고 해서 2000년도에 여러 법학과 교수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 소송이 이제 2009년도에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는 무죄 파기환송한 상태에서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무죄로 된 거죠. 그러니까 1996년도에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것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구조나 경영권 승계는 완성이 됐고, 그때 이제 이재용 부회장하고 두 여동생인 이부진 사장, 그 다음에 이서연 이사장, 이렇게 해서 세 남매가 갈등 없이 경영권을 이 부회장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더 이상 경영권 논란이 없습니다. 그러니 굳이 대통령한테 부탁하거나 할 이유가 없죠.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산업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서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을 수십 차례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경영하는 걸 보면 대규모 M&A다 아니면 큰 투자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건희 회장이 큰 그림을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해외 출장을 나가 있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그런 상태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서 경영하는 과정을 거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지배 구조가 이재용 아래 에버랜드 아래 삼성생명 아래 삼성전자 아래 삼성카드 아래 에버랜드로 돌아오는 이렇게 순환 출자고리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순환 출자고리를 계속 끊으라고 하니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에버랜드 지분을 팔면서 이재용, 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 이런 형태의 지배 구조가 완성이 됐던 게 1996년 CB 발행, 그게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 굳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도와달라 할 이유가 사실은 없었던 거죠. 경영권 승계라는 게 외국을 보더라도 세계 최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애플 있지 않습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정부가 어떻게 해주고 아니면 주주들 지분을 모으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기 전에 직원들이나 아니면 주요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나는 팀 쿡을 지지한다, 이 한 줄로서 사실은 팀 쿡으로의 경영권 승계는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이후 이사회를 통한 여러 과정은 잘 형식적이었던 거죠.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수감돼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 이걸 다시 뒤집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 격변기에 그 소용돌이에서 희생양이 된 이 부회장을 구치소 바닥에서 아픈 배를 쥐어잡고 뒹굴면서 아파하게 냅두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기업가로서 그가 산업 현장에 나서서 우리 국가 경제나 국부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은지, 우리 사회가 그에게 그런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치적 희생자인 이 부회장을 구치소에 1년 더 두는 것이 우리 사회가 정의에 한 발 더 나가는 길일까요? 어떤 것이 우리 사회에 더 옳고 더 이익인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